고구려는 나의 것이다. 다리 뜨는 강이 지금 190개국에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OTT에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네. 190개국에 고구려의 달이 뜬다는 이야기죠. 우리 전통 문화를 재해석해서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극히 로컬적인 건데 이런 그 지역성과 또 글로벌한 측면, 보편성을 함께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기존의 방송 패턴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갖는 분야는 거꾸로 로컬이라는 게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네네. 그 사극 같은 장르는 로컬 문화를 정말 그 자체로 드러내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해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내서 이야기들도 발굴해내야 되고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보편성을 또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라든지 이런 특수한 어떤 역사적 사건들에서 끄집어 오지만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보편적이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평강과 온달의 어떤 러브스토리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둘 다 같이 성장해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큰 대업을 향해 가는 그림. 이거는 보편적으로도 통할 만한 이야기다. 외국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 더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글로벌한 면에 있어서 실제 역사가 좀 외국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드라마가 190개 나라에 이제 방영이 된다 할 때는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문 공식 표기가 코리아 아닙니까? 바로 고구려도 그 당시 고려라고 불렀어요. 나라 이름이요. 고구려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전통시대 여성들은 남성에게 순종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특히 신라에서도 여왕이 3명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바로 평강공주를 통해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 여성들이 이제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였구나 라고 보면서 달리 보게 되고 또 위상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그 부분은 진짜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보편성을 갖는 얘기네요. 요즘 글로벌 트렌드가 이 젠더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상을 찾아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국에도 이미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 작품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네요. 단순히 그냥 여성의 시대가 젠더 문제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 실제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설득력이 있는 설득력이죠.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약간 그 고증에서 조금 덜 열심히 했던 생활사 부분들에 대한 고증이 굉장히 중요해졌더라고요. 시대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다음에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떻게 살았고 어느 집에서 살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외국에서는 갓 무슨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엉뚱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사실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또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질 것이 분명하고요. 한국 상품에 대한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죠. 달등왕이 보면 중간에 그 주연 배우가 하차했잖아요. 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인데 이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뭐 승승장구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요인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6회 정도가 방영이 됐는데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주연 배우가 교체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사실은 빨리 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빨리 대처를 했거든요. 정말 놀라웠던 건 그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한 주 정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쉬고 바로 다음 주에 그냥 바로 인물을 바꿔서 이거 아마 기록일 거예요. 기존에 찍어놓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교체하는 부분들을 이제 빨리 대처한 거죠. 그래서 그 나인우라는 인물로 지금 그 주연 배우를 바꿔서 다시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의외로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처음에 원래 온달이 갖고 있는 좀 약간 온유한, 약간 뭐 어떤 면에서 순박한. 그게 내 이름이요. 온달.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드라마에 본인도 적응해가면서 그러니까 배우도 적응하는 거죠.
김소연 배우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끌고 가더라고요, 앞에서. 근데 그 얘기가 평강이 온다를 끌고 가는 얘기랑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야기에 흡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제작진이 정말 빠른 선택, 순발력 있는 선택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바꾸겠다고 결정한 게 사실은 가장 큰 거였고, 두 번째는 이게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다른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다 이걸 익스큐즈를 해줘야 되는데 다 참여해서 본인들이 심지어 노게런티로 뭐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런 사안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대중들도 굉장히 호감으로 바뀐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제작사에 물어봤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드라마를 보시는 9%의 시청자들이 계시다. 이분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결과가 없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달설화에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신 이 얘기의 핵심 메시지는 약속을 지킨다. 제작 과정부터 다 그게 맞아떨어지고. 그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사례라고 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거를 정말 참 잘 지혜롭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를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요. 판타지 사극이라고 하는 조선 구마사라는 그 드라마가 역사적 논란을 굉장히 그 시끌해서 2회 만에 폐지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실존 인물이 등장할 때 이럴 때 그 사극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허용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선시대는 기록이 좀 많습니다만 조선왕조 삼국시대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사료가 부족해가지고요. 예. 주몽이라든지 대조영 한두 줄밖에 없는 걸 가지고 막 만들어냈어요. 다 창작이에요. 아니, 중요한 것은 이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메시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 이것은 이제 작가의 의지와 역량이 달려 있는 것이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요건 이제 그 시대의 바램 또 이런 거 더 잘 손발이 맞으면은 호응을 굉장히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아 이런 게 있어. 특히 요즘처럼 이제 글로벌 시대는 외국인들은 우리 역사를 알 이유가 없잖아요. 공부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사극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거고,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극이 진짜 말 그대로 허구임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퓨전 사극이니 판타지 사극, 심지어 막 좀비들이 나오고 이래도 가능하다. 왜 못하냐. 상상력은 계속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실존 인물을 들어갔을 때 실존 인물이 들어가서 하는 상상력도 마음껏 저는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문제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이 콘텐츠가 먹힐 것인가 아닐까의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해보면, 지금 현재 대중 정서가 이 인물을 어떻게 다뤘을 때 사람들이 호응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작가들은 고민하거든요. 근데 굳이 역사적 위인을 데려다 놓고 부정적으로 그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타지 사극 같은 걸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고증 필요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걸 알아야 거기서 변형도 하고 당대의 역사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새끼를 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상력도. 근데 그 기본 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사에 대한 고증은 더 철두철미해야 돼요. 그 안에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또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고증도 좀 철저하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을 전후했어요. 주몽, 연개소문, 대조영, 태왕사신기, 고구려 뭐 이쪽 그 고대사 사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고구려 사극들이 동시에 지상파 3개 채널에서 방영됐는데 이건 드문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20년 동안 다뤄야 될 거를 한 해 동안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뭐 전국공정에 맞선 움직임이 아니냐는 뭐 그런 그 해석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지금은 생활사 이런 공증 같은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방영되면 뭐 당연히 뭐 일본, 중국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좀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한지 말씀 좀 해주시죠. 주몽이나 연개소문이나 뭐 대종이나 태왕사신기 같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극들도 지금 좀 리메이크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성공한 작품이지만 거기에 대한 고증도 정확히 더 넓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지금 현대식으로 좀 많이 해석을 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그게 또
외국에 뭐 요즘 이 OTT를 통해서 외국에 알려지는 이런 환경 안에서는 훨씬 더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그 다리 뜨는 강의 의미와 같이 비하인드 스토리 뭐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두 분 또 뭐 이야기 못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해도 괜찮습니다. 온달 이야기는 설화가 아니고 정사인 삼국사기에 적혀있는 온달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기입니다. 실존 인물로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이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약속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삼국사기 온달전은 명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온달전 이야기는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 지키는 사람. 이것도 네, 그렇죠. 예.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역사 얘기,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다 들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충분히 알고 드라마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극이 나오면 사실 허구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허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약간 변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사극이 이렇게 이야기 구성해서 이런 허구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도 필요해요. 실제로 사극은 더 발전하려면요, 상상력을 확 넓혀야 돼요. 그 쭉 나가면서도 동시에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부분들은 또 다른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굉장히 균형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다리 뜨는 강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